안녕하세요. 시인 이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시도 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한시도 쓰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시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시는 또 뭡니까? 많은 분들이 한시를 쓰면서 요즘 그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막 써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내 귀절을 그냥 써버리시더라고요. 아무런 규칙도 없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규칙을 왜 따지냐? 그냥 나온 대로 쓰면 되지. 그러면 그게 과연 시일까요? 한시도 시입니다. 시란 뭡니까? 산문하고 또 차이가. 지난번에는 전달하는 측면에서 감정이냐 사실이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시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 시든지 마찬가지죠. 만일에 혹시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영시를 많이 공부들 하셨죠. 뭐 영시뿐이 아니라 불어시나 뭐 스페인어나 주로 라틴계 쪽의 언어들, 아니면 또 일본계 언어 쪽의 시는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좀 배우시긴 하셨겠죠. 다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어 시는 그들과는 좀 다른 내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쓰면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시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한시에 그러면 우선 제가 한번 영어 시를 한번 볼까요? 영어 시는 기본적으로 4분의 2박자로 강약 강약 그런 식으로 리듬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강약의 한 이름절을 합쳐가지고 일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oot이라고 그러죠. one foot, two feet. 그래서 강약 또는 약강 해서 네 음절짜리를 썼을 경우에 이건 two feet이 되는 거죠. 한시는 보통 5온절구, 7온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도 있죠. 물론 뭐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한시에도 많은 시가 있습니다. 시경체로 쓴 시도 있고 어떤 격식 없이 쓴 시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마오쩌둥이 어떤 산에 올라가서 썼다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걸 막 노래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격식을 다 무시한 시입니다. 제가 봤을 땐. 뭐 중국인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내재율을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내재율로 어떤 내재율을 찾아가지고 시를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그 타이트하게 절구나 율시의 경우에는 타이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만 맞춰준다면 외국인도 시를 쓰는 게 쉽습니다. 그게 쉽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나요? 외국인도 쓸 수 있는 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어시를 쓴다 그러면 영어시는 영어권 쓰는 나라에 가서 오래 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영어시는. 그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액센트, 강약, 강약하고 발음하는 그 리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말하고 또 틀리잖아요. 옛날에 어떤 친구는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하나 그 리듬이 없어요. I was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가 이 친구 말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바로 그 리듬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내재율은 좀 틀리다고 했죠. 우리 한국시와 일본시는 차이가 장단, 장단으로 나갑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국어시험에 초등학교 때 그거 보죠. 기린, 기름. 기냐, 짧으냐, 기냐, 짧으냐. 한국어는 바로 기냐, 짧으냐, 기냐, 짧으냐. 장단, 장단으로 리듬을 맞춰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시조를 한번 읽는다면 동창이 밝았느냐 이런 식으로 읽어가야 되죠. 짧고 이음절 처음에 나오는 음절은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중간에 쉬는 텀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맞춰갑니다. 아니면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듣던 상여곡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식의 일본 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 시는 중국인들은 성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성조가 지금 성조에 맞느냐? 불행하게도 지금 성조로 쓴다면은 우리가 중국어 공부하는 분들이 한시를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시에 쓰는 성조는 당나라 때 성조입니다. 물론 장점은 있어요. 당나라 사람이 쓴 시를 지금 써도 그대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우리가 쓴 한시가 있다면 1000년 후에도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한문 자체 한시가 죽은 시기 때문에 죽은 형태의 어떤 언어로 쓰는 거라서 지금의 중국어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중국인도 한시를 쓰는 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해도 어느 한계는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성조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 한시를 읽는 방식은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똑같은 템포로 읽습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걸 2개, 3개, 2개, 3개로 읽게 되겠죠. 5절짜리, 5음짜리 시일 경우에 제가 한번 우리 많이 쓰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공훈 선생의 한번 추야우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야우중. 네, 한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풍 유고음하니 새로 소지음을 창외 삼경우하니 등전 말리심을 이게 5글자지 않습니까? 5음절. 근데 2음절을 한 박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중국시에서는. 그래서 추풍 유고음 할 때 처음에는 2자 3글자를 읽는데 2자 한 글자를 읽고 쉬는 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읽을 때는 하니, 하고 이런 훈을 붙입니다. 보통. 그래서 추풍 유고음 하니
세로 소지음을 이런 식으로 읽게 되죠. 근데 중국인들은 만약에 뭘 중국어 아니고 한국어로 읽는데 중국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추풍 유고음 쉬고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 우 등전 만리신 심이죠. 신이 아니고 신은 중국 발음이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읽게 되죠. 주로 박자는 같은 박자로 쓰되 중국인들은 높이 발음하는 발음 이걸 보통 측성이라고 하고 낮게 발음하는 걸 평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멋대로 써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중국어를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중국어도 어렵다고, 물론 뭐 어렵겠죠. 외국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학자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국인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우는 2500자를 보니까 70%가 한국인하고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발성 부위가 틀리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어떤 발음할 때 잇몸, 그러니까 혀, 이, 입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므렸다 또는 숨을 들이쉬면서 차단하고 서로 막고 혀로 형태를 만들면서 어떤 발음을 형성하죠. 근데 중국인들은 대부분 그 깊숙이 목젖하고 목구멍 이 후두 쪽에서 발음들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추풍을 우리가 발음하는데 추풍 우리가 발음할 때 우리는 추풍하고 발음하죠. 영어는 사실 또 보면 약간 같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발음하더라도 조금 우리처럼 이를 꽉 악물질 않죠. 약간 한 1cm 정도 떼면서 발음하는 거죠. 우린 추풍 하면은 영어로 한다면 추풍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될 거예요. 추풍, 추풍, 추풍 그러면서 약간 이를 띄면서 발음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발음 구조고요. 영어로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는 추풍을 추풍이라고 하는데 발성 부분을 목젖 이쪽에서 내봐요. 깊숙이 후대서 추풍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추풍, 추풍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보면 만리심을 만자를 우리는 혀와 입술로 만들지만 중국인들은 이 뒤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완인지 여러 글자인데 비슷하게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구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등전 만리 심하고 우리가 발음한 거를 똑같은 발음으로 후뒤에서 낼 때 등전 만리 신이 돼 버릴 거예요. 발음 거의 등전 만리 신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발음하고 중국 발음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발성하는 부분만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접근한다면 상당히 쉽게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는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중국어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그냥 가면 명사 잔뜩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명사 이런 걸 따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한자를 썼기 때문에. 물론 한자를 틀리게 쓰는 전혀 한국이 쓰는 한자하고 중국인이 쓰는 한자하고 틀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 한국인들이 쓰는 한자로 해서 비슷하게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국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할 때 보면.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또 영어는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할까요? 영어는 아까 강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에너벨리 같은 거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영어도 보면은 전 옛날에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러브스토리에 그 제니가 결혼식 때 그 읊었던 시가 있는데요. 올리버한테. 그런 시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운율을 넣은 거니까요. 한번 강약의 그 운율을 넣는다면은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겁니다. In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maiden whom you may know, and I was your child, and she was your child, in a kingdom by the sea. 아마 이런 식으로 읽어갈 거예요. 그래서 강약, 이게 리드미컬하게 읽어가면서 이게 시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에는 리드미컬하게 두 글자씩 잡는 거죠. 두 글자가 아까 한 박이라 그랬죠. 한 박으로 축성을 두 개 쓰면 그 다음엔 평성을 두 개 씁니다. 축성 두 개, 평성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오원이면 다섯 번째 거니까 높이 써야 되는데 거긴 또 여러 가지 이제 맞추다 보면은 운율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또 약간의 융통성 있게 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는 운율이다. 근데 요즘은 보면 또 한국 시의 운율이라는 게 옛날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랩이라는 걸 쓰죠. 원래 그 랩은 한국인들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랩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시도 바뀌는 거겠죠. 강약주는 우리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시를 읽더라도 한 100년 후는 영어식으로 읽더라도 영시식으로 한글시를 읽더라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저는 그때 그 코미디언 고 서영천 선생, 저는 요즘 들어와서 서영천 선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영천이라고 그랬었죠. 그분이 그때 코미디로 불렀던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서울 구경인가 하는 거하고 뭐 인천 앞바다 가는데, 예를 들면 그분이 그때 할 땐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뭐 마십니다 뭐 이러면 또 하나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뭐 기차놀이다 차표 파는 아가씨와 승강이 안에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얘 가만히 보면은 강약이에요. 그러니까 서영천 선생은 한국의 전통적인 시 읽는 방식을 완전히 깨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시를 들으면서 아이씨 무슨 개떡같이 저렇게 저거 부르냐 한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랩이라는 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 그 서영춘 선생이 불렀던 그 시도했던 그 방식이 요즘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자, 시는 운율입니다. 우리가 왜 한시를 쓸 때 여러 가지 규칙을 쓰고 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건 바로 리듬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는 리듬이다. 한시도 시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단 제가 간단히 필기하면서 그걸 비추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하나하나 한번 그 시를 같이 분석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